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형보다 아우가 강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우의 탄력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던 반면에 형인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하고 2,480선의 빨간불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상승을 또 들어 올려주면서 745선 가깝게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 또 그간 많이 빠졌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큰 중소형주 쪽으로 사이클이 돌았던 점이 정말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번 주를 지나서도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상승세를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또 그러려면 시장의 지금 자리를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전문가님이 시장을 넓고 깊게 읽어주시는 건 물론이고 종목별 상승 재료부터 재무까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또 챙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탄탄한 투자 판단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의 냉철한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두 분이 받쳐주는 이 기본과 기술, 투자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수익이 여러분 계좌에 담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지난주에 상한가를 챙겨주셨던 인디F 이어서 STX와 삼진 L&D 보이시나요? 먼저 어제장에 상한가 터치했던 삼진 L&D고요. 또 오늘 STX 상한가 마감한 STX까지 정말 상한가 종목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무려 3개나 잡아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현대에버다임 26% 가까운 수익 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있다는 거, 수익 중에 있다는 점 또 한 번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장 노란톡방 안에서는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폭등 종목들 엄선해서 매수 매도 타점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도 상한가 종목이 될 수 있는 필살기 섹터, 필살기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신호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QR코드 화면 하단에 오늘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가장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또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너무 오르다가 오늘 중소형주에서 반응이 나왔고 또 대내외적인 국제 이벤트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정말 어디로 튈지 마냥 또 편안하게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챙겨볼 게 너무나도 많은 지금인데 펀더멘털부터 이슈 또 특징주들까지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보시죠.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우파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3번 연속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또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 반면에 저희는 최근에 탄탄하게 조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우파의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수우파의 장점까지 톡톡히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글로벌 시황부터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 조금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미국은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 뚜렷한 재료가 없을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11월부터 시장이 조금씩 탄탄해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상향하는 기조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뭔가 얄팍한 조정, 아쉬운 조정을 계속 보여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은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어요.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시장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 단기 고점에서 나온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또 뚜렷한 호재거리도 없다 보니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 뭐 CPI 수치 너무나도 잘 나왔죠. 7.7%로 너무나도 잘 나온 상황인데 이 이후에 우리 제가 뚜렷한 재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7.7%라는 수치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꺾인 건 맞아요. 꺾인 건 맞는데 이 7.7, 이 숫자 자체가 아직도 조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을 조금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없었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큰 이벤트 우리 있었죠.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우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뒤집혔습니다. 상원은 다수당을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이렇게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이 다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상원 선거에서 내받아주는 초접전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렉설트 후보가 개표 진행 중인 중반을 넘어가도록 선두를 달리다가 메스토 의원이 막판에 이를 뒤집으면서 역전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렇게 우세를 하면서 조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재정 정책, 공격적 긴축 유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화당이 우세를 한다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쭉 밀어붙였던 어떤 정책들에 조금 제동이 걸린다,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래서 뭔가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서 다시 이게 아니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공화당이 밀고 나갔던 이런 재정 정책 그리고 공격적 긴축 유지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투심이 조금 생각이 돌아가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FTX 유동성 위기로 코인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위험 자산이라는 이 아래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FTX 유동성 위기로 이 코인 시장이 조금 많이 위태로워졌고요. 비트코인 역시 지금 지난 8일 이후에는 20% 이상 많이 떨어지면서 코인 시장 정말 전체적으로 침체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 자체가 주식 시장에도 조금 여파를 미쳤어요. 물론 이분법적으로 딱 자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약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글로벌 시황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국내 시황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엇갈린 코스닥 코스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코스닥이 조금 올랐었고 코스피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코스피가 조금 매수세, 개인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코스피는 0.23%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그동안 조금 많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 대형주 같은 애들이 조금 많이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든든한 면이 있었는데 코스닥이 그동안 조금 약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였다. 그 강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 지수 상승을 조금 견인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11월 15일인데요. 오늘로써 이제 실적 발표가 조금씩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실적주도 조금씩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중간선거 이후에 조금 시장이 돌아서려나? 그런데 CPI까지 잘 나왔네? 물가가 조금 잡히나?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는데 실적까지 조금 잘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장 조정과 함께 이렇게 깊이 빠졌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조금씩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추세를 바꾸는 재료 부재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된다. 이 종목 차별화 장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진행됩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집중을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큰 추세를 바꾸는 건 없습니다. 뭐 종전을 한다든지 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다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바꾸는 재료는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 장세가 꾸준히 지속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 잠깐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 2480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744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코스피가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강조드렸던 선이 있어요. 2250선이었는데요. 2250선을 강하게 뛰어넘어 주더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다가 딱 걸리는 선이 2500선인데요.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딱 여기 딱 이 거래일 정도 파란 색깔을 만들면서 다시 주춤주춤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위태롭지 않나? 조금 지금 호재성 재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얘기를 강하게 뚫어줘야 하는데 여기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시장은 한 번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덜 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차트적으로 750선 그리고 높게는 800선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는 조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장을 감히 예측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차트적으로는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시장은 알겠는데 어떤 종목 매매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동행해 드릴 테니까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오늘 시장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주셨는데 특히나 또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팁도 주셨고요. 또 추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개별 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나오는 섹터,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고 또 전략을 챙겨가는, 그 탄력을 챙겨가는 전략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일 바뀌는 섹터와 종목군들을 챙겨가기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두 분이 다 알아서 챙겨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톡방에 전문가님 두 분이 실시간으로 시황도 읽어주실 거고 또 그날 시장에 맞는 관심 종목의 매매 타점도 매 눈으로 짚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또 이미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을 담아 가셨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한가 종목을 일주일 안에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 무려 3개나 잡아주셨습니다. STX 오늘 잡아주셨고요. 삼진 L&D 어제, 그리고 인디F 지난주에 목요일에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 3개 종목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또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26% 수익 육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또 리뷰해 주셨던 이력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장중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게 참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상한가 종목만 골라서 잡아주시면 어떡하죠? 기운이 너무 좋으신데 이게 이 비결이 뭔지 또 리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리뷰 좀 하나씩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또 수익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또 네. 어깨에 좀 뽕을 넣고 왔어야 되는데 옷이 뽕이 안 들어가시네요. 아니요. 보여요. 괜찮아요? 네, 좀 보여요. 들어갔나요? 네. 네, 먼저 종목 우리 수익 리뷰부터 하도록 할게요. 일단 삼진 L&D,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하면서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종목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진짜 진행을 하시고 근데 솔직히 종목이 눌릴 수도 있거든요. 어머, 이거 종목이 지금 10% 빠지는데 정상인가요? 이거 어떡해요? 저 무서워요. 저 손절할래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심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죠. 빨간색 갔다가 파란색 갔다가 눌렸다가 올랐다 눌렸다 올랐다 하는 게 주식이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을 하고 가야 하는데요. 삼진 L&D도 마찬가지예요. 삼진 L&D 저희가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서 안내를 드렸어요. 여기서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밀린 거 맞습니다. 눌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고 그 종목의 재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조금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오늘 상한가 조금 터치를 하고 월요일이었죠. 상한가 터치를 하고 매도 안내를 드렸고 실질적으로도 수익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는 이 종목 그냥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린다. 그게 저희의 장점이다. 수우파의 장점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추천을 딱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밀렸던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날 월요일이었는데요. 분명히 이 기사를 딱 제공해드리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방금 이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익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떤 분이 여기 뭐 히트님 방송 타셨네요. 이 히트님이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 매수 가능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쭉 쏴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뿌듯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있죠, 우리 종목. STX라는 종목입니다. STX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10월 17일 중순쯤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드리고 밀렸어요. 밀린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갈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도 이렇게 파동이 조금 세 보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리튬이라는 재료가 조금 살아있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셔라 여러 번 반복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이렇게 안착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아직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 안내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더 갈 것 같으니까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조금만 더 가지고 있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 딱 알려드리고 매도점 잡아드릴 건데 일단 조금 세니까 내일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말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내일까지 조금 더 보시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 조금 더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매도 안내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 선에서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론 요 고점 대비해서 25% 수익 챙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 조금 눌려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재건주들 흐름 아주 좋았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재건 테마 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요. 재건주는 괜찮습니다. 중기적으로도 괜찮고요. 지금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매도 안내를 드리지 않았고 조금만 더 보시죠. 수익 극대화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런 노란 톡방의 특성상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집어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수우파는 지은 전문가님과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료까지 안내를 드리고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수익 극대화를 가져가게 갈 테니까 우리 매도는 조금 더 보시죠. 라고 명확하게 재료 분석, 종목 분석을 정말 마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를 강조드릴게요. 네, 수익 리뷰해 주셨는데 정말 이 세 가지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삼진 L&D,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신 종목이죠. 일단 재료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또 계속 지켜주셨고 상한가 터치까지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STX 역시나 리튬이라는 재료를 또 계속 또 봐주신 종목이고 아직 매도 안 했다는 점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데 내일까지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볼 수 있는 내일장에서 꼭 여러분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에버다임, 재건테마 안에서도 단기부터 또 중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삼진 L&D, STX, 현대에버다임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지금 단기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재료까지 확실한 종목이고 전문가님 두 분 다 이지은 전문가님, 진유정 전문가님 두 분 다 이렇게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매매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분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익 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재밌고 또 정확하게 쉽게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핵심 이슈 짚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 어떤 이슈 보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봐주시죠. 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또 돌고 돌아 또 네옴시티네요. 네, 네요. 그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그때 아나운서님이 네옴시티 이제 죽은 거 아닌가요?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죽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바닥에서 막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애들도 있고요. 조금 양상이 다른데 오늘 이렇게 조금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스타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유명하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바닥에서 갑자기 네옴시티 재료가 붙으면서 상한가에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종가는 14.52%로 마무리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했다. 이렇게 바닥에서 갑자기 들어 올리는 이런 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재료는 뭐냐? 바로 네옴시티다. 이 아스타라는 종목은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말디토프라는 질량 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 방법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의료기기 그런 관련주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아스타는 중동 사업에서 사우디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2030 사우디 프로젝트 선정 소식 요 하나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련해서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단숨에 장기 이평선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이 종목을 차트로만 보진 않습니다. 우리 같이 계시는 지은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목을 볼 때 뭐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뉴스 분석도 사실 정말 중요하지만 이 재무적인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합니다. 뭐 재무가 안 좋다고 해서 종목이 안 가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거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 재무지표를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재무 상태는 아닙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마이너스, 지금 적자죠.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합격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저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재료가 붙어줬고 그 뉴스도 괜찮고 지금 흐름 자체도 파동을 봤을 때 한번 조금 단타로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아스타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이 신풍제약 우 오늘 상한가에 또 터치를 했고요. 신풍제약 우 상한가 나중에 이렇게 딱 안착을 하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 24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사실 이 신풍제약 우리 코로나 때 한창이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이 왜 움직였냐 설명을 드리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금 72,000명을 2,883명을 다시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7만 명대를 다시 기록한 거는 9월 15일 이후에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2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치료제인 피라맥스까지도 눈길이 가면서 관련주들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정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로 출시하기 위해서 국내 임상 이상을 최근에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되면서 치료제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오늘 우선주인 신풍제약 우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신풍제약이죠. 본주는 오늘 10%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주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통통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제약주 이런 애들은 정말 움직임이 무빙도 세고 어느 타점에 잡아야 할지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이 코로나 유행이 다시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가님 어떤 종목 매매를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이슈 집중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빠르게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아스타가 상한가에 도달한 소식이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또 드디어 내일 모레 방한을 하죠.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면서 모두가 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스타 역시나 또 이렇게 시장이 내내 주시하고 있는 네옴시티 재료가 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차트적으로 또 재료로 봤을 때는 참 또 아직까지는 보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종목 리뷰까지 해주셨고, 전문가님 여기에 좀 네옴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좀 사실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쪽이라고 하면 뭐 건설 기계 뭐 이렇게 좀 직접 관심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 뭐 시티 건설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재료를 중심으로 또 순환매를 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5G도 그렇고 원전도 가져와 주셨기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네옴시티 관련 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 산업을 봐야 되는 건지 되게 중심이 안 잡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추후에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관련주들이 지금 정말 이거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옴시티는 정말 수천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옴시티 처음에는 뭐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부동산 PF 쪽이 조금 움직였다, 건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이 테마가 확장이 되고 있죠. 갑자기 뭐 시멘트가 갔다가 뭐 뜬금없는 뭐 패션 관련주가 갔다가 계속
계속해서 이게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종목이 갑니다, 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솔직히 지금 대장주를 움직였던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유시는 지금 차트가 조금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확인한 바로는 한미글로벌은 또 자사주 또 매각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고점의 약간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안에서도 대장주로 조금 움직였던 애들은 이제 조금 털어낼 때가 된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애들, 네옴시티 재료가 갑자기 붙는 애들, 느닷없이 급등하는 애들을 조금 잡는다면 충분한 수익기회를 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시장이 또 뭘 바라보느냐, 흐름을 챙겨보는 게 너무나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 모멘텀과 또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안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신풍제약 우선주죠. 상한가 소식 두 번째 이슈로 꼽아주셨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또 전문가님 8월쯤인가요? 이때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맞아. 제약바이오다 막 맞아요. 다시 찾아왔다 이랬다가 다시 푹 죽었어요. 맞아요. 또 다시 온 걸까요? 이젠 정말 다시 또 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를 잡을 때는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이 바이오의 무빙이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렇게 모멘텀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패스하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바이오는 사실 꿈 그리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차례차례 순환매가 온다면 바이오 쪽도 한번 튈 종목들이 정말 많고 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되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바이오는 사실 섹터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워낙 그 개별의 어떤 산업, 그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어떤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면밀히 파악을 한다면 충분하게 어떤 종목이든 매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개별 장세에 이어서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도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이날 시장에 어떤 이슈가 튀어나오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또 노란톡방 안에서 진유정 전문가님과 또 이지은 전문가님이 다 챙겨주실 부분이니까 노란톡방에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필살기를 담아드릴 순서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 필살기 섹터와 종목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우파 두 분이 필살기 안에 있는 관심 종목들을 또 장중에 또 계속해서 노려보시면서 흐름을 타고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을 세워주고 계신데 리뷰도 해드렸죠. 뭐 수익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딱 매수 매도 타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잡아주신 종목이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3개나 되죠. STX, 삼진 L&D, 인디에프까지 이렇게 3개 종목이나 되고 또 현대해버다임은 26%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더 챙겨갈 수 있다라고 리뷰를 해주시면서 더 많은 수익 챙겨주실 거라고 매도 타점 아직 잡아주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매도 타점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또 오늘 필살기 종목도 준비돼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그럼 필살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필살기 중에 섹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UAM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 UAM 하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UAM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또 예쁘게 첨부를 했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동 수단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 항공 이동 수단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UAM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입니다. 사실 이 UAM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UAM은 당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게 조금 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심 공중에서 화물과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게 이 UAM이다라는 부분 제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가고 있습니다. 왜냐?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UAM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대도시권, 우리 서울 인구 너무너무 많잖아요. 대도시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지상교통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지금 UAM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UAM 시장은 2040년에 1조 달러 이상의 고성장을 전망한다. 한국도 이미 미래혁신 산업으로 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탄탄한 어떤 전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 UAM 관련주는 조금 꾸준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요. 기대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UAM 실증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도심항공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 제안서를 이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미국에서만, 이거 조금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만 연 46억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조금 이동 시간이 조금 긴 편인데 이렇게 우리 지금 지하철,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너무나도 낭비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연 46억 시간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새로 깔기 위해서는 1마일당 2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UAM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다. 왜냐? 공중에서 날아다니니까, 공중에서 화물과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절약적이고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UAM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1조 5천만 달러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빈쌀만, 아까 제가 네옴시티 얘기를 드렸는데요. 빈쌀만 앙세자 17일 방한입니다. 이틀 정도 남았어요. 이재용, 정의성 회장을 비롯해서 이 5대 그룹 총수들이 빈쌀만 왕세자와 UAM 그리고 AI 등 네옴시티 협력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네옴시티 도로 더 라인 건설을 수주했고요. 지난 8일 첫 발파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중심이 될 드론 활용 방식의 물류 관리 단지 옥사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및 로봇을 활용한 분류, 드론이 활용되는 운송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 안에 들어가는 옥사곤, 여기에는 이 UAM 기술이 무조건 적용이 된다. 그리고 현대식 산업시설과 연구단지의 무역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옴시티 도시 전체가 100%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같은 교통수단이 이용될 전망이니까 무조건 이 네옴시티 관련주, 네옴시티 제가 확장성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확장된 테마에는 이렇게 UAM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현재 수도 자카르타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 그리고 재난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요. 인도네시아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되는 수도 이전 계획을 지금 꾸준히 관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이 AAM 사업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AAM이 뭐냐면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데요. 사실 AAM 그리고 UAM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협약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신수도 내에서 이 AAM 적용 계획을 세우고 지상과 항공 이동수단 개념을 검증을 하면서 AAM 시험을 비행하는 등 현지에서 AAM 생태계를 운영할 실증 사업을 지금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로 이 UAM 관련주를 조금 더 보셔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UAM 가져온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주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로 먼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사업인 UAM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시장에 막강한 재료죠. 이거 없이는 또 요즘 시장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옴시티와 또 관련된 테마 이 점에서도 또 정말 큰 모멘텀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또 인도네시아 모멘텀까지도 확실한 포인트들이 있는 그런 UAM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또 어떤 종목으로 언제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 라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다 안내해 드리니까 노란톡방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해보면서 필살기 섹터 UAM이죠. UAM 현황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대표 관련주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벨셀이죠. 이름도 예쁘고 귀엽고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LCD,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업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SKCS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체, 그리고 부품의 설계, 제작업체 벨셀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열회사로 보유했기 때문에 이게 UAM 관련주로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LCD 분야에 한정되었던 사업군을 이 OLED 그리고 TSP 분야로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수이와의 UAM 2025 목표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 수혜주로 조금 부각받은 전적이 있고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그룹과 AAM 사업을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원희룡 장관 사우디 네옴시티 UAM 협력 소식 속에 수혜주로 부각받은 전력이 있는 대표주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최근에 11월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처럼 얘도 시장 지수 조금 동조된 경향이 있는데 일단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매물대가 조금 두터운데요. 여기만 조금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를 한다면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일단 그렇게 매력 있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 2020년 그리고 2022년의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조금 흑자 전환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고 일단 부채 비율도 그렇고 유보율도 그렇게 문제 있는 재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벨셀은 꾸준히 이 UAM 관련주 대표 종목으로 조금 움직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 우리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그룹 계열의 항공행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 P&W사와 GTF 엔진의 RSP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GE, P&W 그리고 롤스로이스 등과의 엔진 부품 공급을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UAM 대표 관련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차트 보시면 사실 여기에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상승했던 만큼 상승폭 전부 반납했는데 이번에 나온 파동 역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꺾이면서 불안하고요. 22평선까지 이렇게 깨려는 신호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 사실 정말 대형주기 때문에 깔 게 하나도 없죠. 다 이렇게 적자인 건 없고 정말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져가고 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대표 종목 말고 제가 또 필살기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 필살기 종목 제가 끝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 관련주 두 가지, 벨셀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해 주셨는데 벨셀은 매물대만 소화한다면 한 번에 또 큰 상승 파동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무 너무 좋다. 하지만 진입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와 관련된 필살기 종목이 더 강력할 테지만 이렇게 오늘의 필살기 섹터로 잡아주셨던 이 안에 있는 대표 관련주도
누구나 전문가님이 또 관심 종목으로 두고 벨셀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 또 챙겨주고 계시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이 전략도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문만 두드리시면 됩니다. 안에서 벨셀과 노란톡방에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이 종목들의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필살기 종목 공개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필살기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자동화 설비 중 제어장치 그리고 모터 상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반도체, LED, MLCC용 절단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드론 사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엮여서 UAM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드론 기술 연구소를 설립했고 현재는 다지점 배송용 그리고 소방용, 골프장용, 도장용 등 7종의 드론 관련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핵심 기술을 내재화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물품 배송 분야를 주축으로 소방, 방제, 보안 등으로 영역을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국내 유일, 세계 최초 블레이드 자동 교환 장치에 탑재된 소 싱귤레이션 장비를 개발하고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매력적인 차트라고 생각해서 또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두터운 매물대, 매물대 차트는 이 기간 설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두터운 매물대를 돌파만 해준다면 사실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지금 이렇게 이 부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재무 상태가 100%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무 상태가 나빠도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나쁘면 진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 재무 상태로 판단하기보다 차트적인 매력도 그리고 기업 내용의 매력도로 진입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필살기 종목 오늘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평소에는 2개 가지고 나왔죠. 하나 가지고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 정말 필살기는 노란톡방에서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힌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만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UAM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재무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워낙 또 차트와 재료의 매력도가 좋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필살기 종목 하나 더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또 아직 오늘 방송에는 공개해드리지 않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종목 하나 더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 월, 화 이렇게 4거래일 만에 지금 상한가 터치한 종목을 3개나 잡아주셨잖아요. 그럼 또 내일장에도 이런 탄력적인 종목 잡을 수 있는 전략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빅 이벤트로 하자면 오늘 저녁에 또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조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한다고 해서 내일 시장이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정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 그리고 재료라든지 어떤 글로벌 시황에 따라 조금씩 매매하는 어떤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변화무쌍한 시장을 또 대응의 영역 안에서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맞게 한번 전략을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이 기본과 기술 다 챙겨주시면서 그 전략 든든하게 챙겨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방송에서 하나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거니까 이 종목들은 그냥 아무 때나 막 담으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전문가님이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신호를 드렸을 때 그때 담으시는 거니까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의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